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코스피는 강보합 0.08% 상승, 코스닥은 0.08%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이럴 거 알았잖아요. 오늘 이럴 거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오. 왜 웃으세요? 오늘 이럴 거 알았잖아요, 다들. 아니신가요? 그랬지. 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죠. 플러스 0.08로 끝나면 아침에 우리가 끝날 때 마이너스 0.2인가 1인가 그랬죠. 네, 0.1. 부호가 바뀐 아직 안 끝나서 모르겠는데 그보다 나은 거네. 음. 그런데 그 원인이 현대차. 현대차. 예, 그런 거 빼고 하면은 뭐 오전이나 오후나 다른 거 없는 거죠. 그거 빼야 되잖아. 특별히 알겠습니다. 골랐으니까. 자, 장은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오늘 뭐라도 사고 싶은데라는 맞아. 그런 수급의 힘인지 혹은 진짜 재료가 있는 건지 현대차가 10% 가까이 올랐고 기아도 4%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7% 정도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껑충 뛰어올라서 시총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시총 6위 정도였는데 오늘 현대차가 9.49%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네. 와우. 그래서 27만 7천 원. 2년 내, 3년 내 최고가인가요? 지금 거의 5년 내 최고가를 향해 다 가고 있더라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두 네. 분의 일단 코멘트 짧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하차 본부장님. 네, 뭐 오늘 이제 선물 기준으로 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현대차는 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현대차. 우리 최근에 또 현대차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아, 이러면 안 클로징맨은 되는데. 해줘야 그랬죠. 해줘야 아, 그랬죠. 해줘야 그랬지 맛집입니다. 했는데 그 저부터 같이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도 기억을 못 하고 있으면 이거 못 하겠네. 아무튼 네, 네. 현대차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프로그램 BTI 순매수. 근데 그게 네, 많이 명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 중요하죠 이거. 아니 진짜 웃기잖아. 아니 몇천 개 종목 중에 아니, 들어봐봐. 요 종목을 이렇게 밀었는데.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네. 근데 왜 자기 예측해서 맞춘 건 그렇게 동네방네 다 모든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매사기 대응의 맞으면 영역이잖아. 좋잖아요. 대응의 영역.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에 있어서는 또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굉장하다. 사실 근데 현대차 그건 굉장해. 굉장하죠. 그리고 현대차도 보노님이 원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 동의는 하는 게 네. 좋죠. 좋은데 이 좋은데. 박스권을 언제 뚫을까의 문제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수출 데이터도 좋다고 계속 근거를 맞아요.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란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채팅 여론은 안 좋네. 안 갈 줄 어이, 알았는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여론은 좀 안 좋다고. 죄송합니다. 라라니님이 이 방송은 이상하게 MC가 패널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해. 그 여러분들 다이소 가서 물품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쫙 너무 깔아놓고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기억 못하지 당연히 나 방송을 몇 개 하는데. 그래서 네. 그 AI PC가 나온 거예요. AIP. 갑자기 이제 아니, 자동차에서 아니, 아니. AI로 갑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현대차랑 마이크- 직결돼 있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 마이크로소프트죠. 했잖아요. 네. 거기 소프트웨어 돌아간 게 리콜이거든, 리콜. 음. 내가 여기서 컴퓨터 했던 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말로 야 내가 얼마 전에 번호하고 저기 뭐 얘기하면서 얘기한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 내가 강의했던 거 좀 어디다 찾았는데 어디 모르겠어 찾아봐 하면은 바로 찾는다고. 이런 말로 해서 찾는다는 거야. 명언커가 얼마 전에 뭐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한 거 네. 그걸 찾아봐 그러면 다 찾아준다고. 이메일 못 읽은 것 중에서 어디서 왔다 했는데 어디서 리포트 왔다는데 그거 좀 찾아봐. 특히나 그 저기 뭐 이렇게 막 TP 올린 거 이런 거 기준 찾아봐 그러면 그거 다 찾아준다고. 그러면 그런 걸 리콜이라 리콜. 햇제와 그랬제 AI 버전을 만들어서 다 나오는 거지. 진짜 현대차를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알려줘. 그럼 왜? OX로 그렇지. 나타날 수 있게. 괜찮다. 그렇게. 언제 뭐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뭐였고 지금 뭐였고가
우리는 이제 다 기억에 의존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다 트래킹해줘 갖고 하죠. 알겠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하창원 Why? 본부장님이 네. 그랬더니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아 진짜. 오늘도 그럼 우리 좀 오늘도 입금 안 이상한 사실은- 젖소들 만나야 되나요? 아니 오늘 그림 괜찮아요. 근데 오늘 그림 이게 괜찮아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무슨 네, 이슈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월말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게 그 결제를 하면 그 통장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늦게 했어요. 있는지 몰랐으니까 처음 해보니까 그 좀 그래서 원래 어제가 입금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금이 왜 안 됐나 이렇게 헬프 딱 쳐갖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 정산을 해놓고 지나야지만 그 다음 달 이거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21일이 돼야 다음 달 21일. 그래서 한 달 기다려야 이렇게. 한 달을 또 더 아, 기다려야 불이 되는 난다, 속에. 너무 슬픕니다. 기분 안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님 안고 펀더멘털이 갑니다. 바뀐 게 아니고 이연 매출인데 뭐 기분 나쁘게 있어. 펀더면 바뀐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얘기할 때. 그래도 이연 매출, 이연 매출. 그러면 들어올 월급 게안 들어오는 6개월치 몰아서 6개월 뒤에 드려도 되나요? 그거는 이연 매출이 안 하지. 그건 6개월을 이연 매출이 안 하지. 왜요? 이연 매출이라면은 어떤 그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달, 회사적으로는 이번 분기 잡히지 않고 네. 다음 분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이연이라고 맞네. 그러지. 근데 이연보다는 근데 이연- 선반영이 좋지 않나요? 선으로 먼저 주는 그러니까 거. 이연된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아. 반영시켜 주는 거죠. 아. 근데 이연이 반복돼. 두 번, 세 번. 네. 그럼 안 믿지. 그럼 펀더멘털이 이상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쁜 생각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 돌아갈까요? 우리 현대차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최고의 종목이다 했는데 펜던트님이 오늘 최고의 종목은 박셀 바이오임 마이너스 20%에서 상한가를 갔다. 국장 클라스 하시면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세포암 대단한 이상 장이야. 이상의 오늘 효과가 만약에 있었다. 마이너스 20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 50%. 마이너스 20에 판 사람도 있지. 아, 그 사람들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주식 시장은 원래 맞아요. 승자만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냉정한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그렇기 상한가가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어. 매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20%에서 오늘 상한가 드신 분들은 와 그냥 기분 진짜 째지겠다. 없을 거라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도는 순간에 따라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마이너스 잡아가지고 상한가까지 버티고 있었다? 거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 점심 사지. 점심 사요? 맛있는 거를. 4만 원짜리로. 알겠습니다. 펜던트님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어떻게 다시 시황으로 갈까요? 네. 오늘 일단 오전에 네. 사실 오프닝 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막 싸우고 막 그랬어. 어우,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지금 빨갛게 물들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2,700 거의 초반까지 쑥 내려갔었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먼저 얘기해. 네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참. 우리가 기대감을 좀 확대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좋아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대박이야 진짜. 올랐어. 2.7% 아 52주 신고가. 그쵸. 내용도 좋아, 전거래에 내용도. 이어서 4.5%. 그럼 이거는 와. 지금 엔비디아가 롱으로 간다고 지금 이 하이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이라도 막사 타야지 약간 이러면서 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도 말라요. 올랐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가 5% 이런 올랐어요. 주도주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HBM 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음. 결과적으로 딱 된 거 보면은 또 하이닉스. 아니야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되면 이렇게 되면은 했지. 아니 이렇게 되면은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시사점.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이어진다. 높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던 거죠. 왜? 전혀 없어. 내일 반영이 될 건데 기대감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높아졌어. 좋은 방향이 되면은 내일 오프닝 벨은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어제가 기회였네 또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들어서 좀 신나게 근데 제가 기사들을 보려고 네. 눌렀는데 네. 광고에 뜨는 게 이제 경제 방송 광고인데 한국경제. 왜 네. 그렇게 말을 하시나? 왜요? 왜? 엔비디아 호실적 기대감. 음. 그럼 거의 이제 호실적이 확정됐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배너들이잖아요. 배렸다고. 그럼 거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왜냐면 이렇게 광고들도 나오지. 오늘 SK 하이닉스 신고가 갔지. 저런 거 한미도 뜨면 잘 배렸어, 가죠. 배렸어. 어제 미장도 잘 갔잖아요. 그럼 에이. 그 정도로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어쨌든 지켜봐도 그 이제 될까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간 거는 기대가 반영이 좀 된 건 맞죠. 그건 확실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파지티브한 거고 네. 그리고 아까 현대차는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는 장이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그런 종목들 대표주는 즐거운 거 맞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잘 나왔을 경우에 다른 주식들도 다 같이 갈 것인지는 여전히 조금 퀘스천 마크다. 퀘스천 마크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삼성전자 아저씨. 그게 저는 장에서 여전히 2,830을 제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빨리 가는 거는 하이닉스 혼자서 22만 원 가고 삼성전자 7만 8천 원에 있어서는 2,800 빨리 못 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3% 부족했습니다. 3% 부족하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권종근님, 구름샘님, 탈감님, 그리고 윤상빈님, 로카님, 매버릭님, 땡땡땡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3시 30분 30초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 뭐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를 좀 면하면서 코스피 기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십자가 지금 캔들이 또 나왔네. 그러네요.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예수님 캔들. 오케이. 기도하자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와, 시사점. 모든 시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랑색 십자가 네. 모양이 나왔다는 거. 코스피가 0.03% 마이너스.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래도 아닌데. 꼬리, 위에도 꼬리. 그렇죠. 그 뭐야 대체?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 EXID 차트.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예, 이렇게 이런 십자가 차트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네. 조금 변동성이 아침에 얘기한 것도 눈치 작전이 많네요. 아주 약간 눈치 작전. 요런 거 같아요. 해석이 맞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감도 크고 불안감도 크다. 그 내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네. 방송에 나왔는데 자기는 팔았대요. 반쯤을 하이닉스를. 네. 영식이? 아니 다른 분? 여기 다른 업계 두고 만났는데 팔았대. 어떻게 할 거냐면 빠지면 다시 살 거래. 왜 그러냐니까 좀 불안하대. 지금 딱 그 얘기야. 올라갈 것 같긴 얘도 고수거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를 확 때려주는 내일 엄청난 실적이 나오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웰 프로그레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줘도 좋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0 근처 갑니다. 뿅뿅님이 민준 씨 저 오늘 첫 애 태어났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애한테 사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이따가 애태원데 의견 주식을 사줘요? 주식 사줘야죠. 장난감 사줘야지. 에이 주식이 장난감이죠. 나중에는 그거 뭐 이따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큐큐큐나 스파이 사주면 끝납니다. 스파이? 네, 그러니까 스파이에서 좀 수수료 떨구고 싶으면 SPLG라는 거 사면 되고요. 큐큐큐는 큐큐큐M이 수수료가 더 싸요. 그래서 큐큐큐M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살 건지 QQM? 나스닥을 살 거면 큐큐큐 시리즈.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한 이제 S&P를 사겠다고 하면은 이제 SPLG. 애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애가. 네. 그러면 걔는 10살까지 그걸 어떻게 이 실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도 팔 것도 20살까지, 아니고 20살까지. 20까지. 저는 인도 주식을 사라고. 인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와. 대세는 인도입니다. 큐큐큐 인도. 만약에 요거 그 인도 망하거나 아니면 큐큐큐 떨어지면 환불해 주시는 거죠? 20년도 환불해 줄게.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큐큐큐나 스파이의 토탈 리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지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은 너무 전 세계 진짜. 어떤 투자자가 와도 큐큐큐나 스파이 5년, 10년 스파이. 투자한 거랑 수익률 대비해 보면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네. 그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확실한 다른 말 그 안 해도. 친구는 그 태어난 애는 그 AI와 같이. AI가 같이. AI가 친구네. 코파일럿 PC를 사줘. AI 완전 꽂히셨네요. 아니 걔는 그렇게 했던데. AI가 없는 PC가 뭐예요? 어제 이거- 반응이 좋았거든. 오늘 한마디 AI 그 연설 뭐 이런 거 반응 좋았거든. 딱 꽂혀버리신 거지. AI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첫 애 어쨌든 너무나 소중한 생명 네. 탄생 축하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박셀바이오 추천해 박셀바이오가 찐이야. 여러분 주식 좀 하네요. 좀 친해. 예, 박셀바이오를 알아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오늘 수급과 같은 요 시장 어떻게 시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역시 까보니까 지수가 바로 빠져가지고 제가 조용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전걸 대비했을 때 0.03% 하락한
272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선물이 좀 많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 정도면은 좀 플러스권 한 0.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선물의 매도가 또 다시 일부가 나오면 이거 베이시스 차가 또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의 매도가 다시 좀 나왔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5,500억 이상 갔었던 게 장 중에 이제 플러스 1,000억대까지 들어왔으니까 1,000억대, 2,000억대까지 들어왔으니까 거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6,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롤콜을 만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기관의 현물 모두 다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선물의 강한 반등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현물도 2,900억대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트 이렇게 그 PPT에다가 보여드리면서 네. 수급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적적인 부분이 3조 이상 된다는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3조 이상이 된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 매도가 1조 정도가 좀 넘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매도를 하면서 좀 일부분이 컸었던 부분들 상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수급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현물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현물과 좀 채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비차익 순매수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뿌려지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적인 기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준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매파적이긴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 일부 하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 증시보다는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오전장이 마이너스 0.5였는데 0.85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이제 중국 증시는 그래도 뭐 강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미국장이나 이런 쪽 계속 공행진을 뚫어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디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특징이 또 방향성을 잡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상단 라인에서의 매물 소화들과 또 수급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온 것에 따른 약간의 일부분의 소화 과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대금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22조에서 23조 수준의 주가 이런 거래대금이 나오는 흐름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21조, 전거래일이 19조, 그러니까 다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매수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비 자금들까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쪽에 대한 기조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었고 네. 이상하게 어디서 소식을 듣는지 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급등 나오는 흐름들도 최근에 꽤 있거든요. 좀 굵직한 산업군들에서는 그래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좀 긍정론을 좀 놓아 보면은 내일은 좀 좋을 확률이 일단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면은 내일은 지수 상방이 굉장히 크게 스타트를 끊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스타트를 끊어주면 이 몇 거래일 정도 좀 되게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힘든 시장을 견뎌내신 분들은 확실한 과실을 얻어낼 수 있는 좀 수학의 날로 또 선정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희비교차가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여전히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학의 날이 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크고 불안감도 지금 위치에선 더 그렇죠. 그렇죠. 2723 여기서는 정고점 뚫냐 못 뚫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각각 있으실 테니까 네. 기대감도 불안감도 크고 변동성도 좀 큰 그런 하루였다.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는 입장으로서는 오늘 같은 하루는 뭐 먹을 게 있었으니까 나쁘진 않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갔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갈까요?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반도체 쪽에서 저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도 좀 주목해서 봤고요. 뭐 각각 종목도 막판에 더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2.97로 거의 3% 상승 마감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중에서 5% 위아래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현대차 관련된 산업군들 뭐 연관성이 좀 있었죠.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소 쪽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이 같이 재생에너지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탈탄소까지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AI에서 뭐 전력 쇼티지가 나오면 결국엔 전력을 또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과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쪽에서 이제 변화하는 거에서 또 수주가 나왔던 게 조그맣게 기사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가격 상승 흐름들, 또 이제 미국장에서의 그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네. 테슬라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그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이따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로봇주 민트가 보유했고 좋아하는 로보로보 또 오늘 굉장히 로보로보. 급등이 나오면서 로봇주들 일부 흐름들이 좋았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중국 관련된 쪽은 강했어요. 근데 좀 미국발의 영향이 있거나 일본 쪽에 있는 쪽은 좀 나름대로의 좀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봤는데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큰 종목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부 변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판에 자동차들 엄청나게 좀 튀어 올랐는데 요것도 제 나름대로 기사와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 이따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 저장 장치도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ESS, SK 이터닉스, 네. 서진 시스템 뭐 요런 애들 올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AI로 묶였는데 AI 때문에 뭐 구리 가격 올라가. AI 때문에 결국 이 전력이 모자라면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저장 장치 올라가. AI 때문에 태양광 올라가. AI 때문에 수소 올라가. 뭐 요런 AI 관련된 것들이 주로 중심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게 점점 많이 뻗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AI를 중심으로 네. 한번 빅테크 갔었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같이 갔었고 우리나라도 같이 가고 이제는 구리 무슨 뭐 친환경 에너지 네. 뭐 이런 재생에너지. 것까지 가잖아요. 네. 이러면 주로 한 테마의 단기 패턴에서는 끝물 아닌가? 그렇죠. 그럴 확률도 있죠. 하지만 산업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기와 성숙기 때에서의 그 사이클의 흐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산업적으로 지금 AI 쪽은 이제 열리는 거고, 그다음 변압기나 전선 같은 경우도 30-40년 만에 변압기 교환 사이클이 온 거에서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터져 나오면서 전력 쇼티지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초반 부분이죠. 그러면은 성숙기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룸이 크니까 성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이클이 끝나고 다른 데 갔다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흐름이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3바퀴 돌았거든요. 2만 원대 한번 급등해서 20만 원 텐베거 한번 나왔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거의 8배, 9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텐베거짜리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AI 쪽이 2번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그리고 이제 뭐 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컸지만 앞으로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들은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위성이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뭐 데이터 센터, 통신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신사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한 번에 끝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적으로 한번 끝날 수는 있겠지만 산업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하시고 원금은 유지하시고 수익금만 빼셔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채권으로 돌리든 현금 유동성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그 현금을 쟁여놨다가 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이제 종목군들 담아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자금 유동을 하신다면은 뭐 점진적인 계좌의 성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상향이니까 이 네. 산업 자체와 이 트렌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20% 올랐다가 또 10% 떨어질 수 빠지고 또 10% 더 빠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변동성은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께서 네. 발전 용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용량 증설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니까 출력 올려서 생산량 늘리고 그리고 잉여 전력, 남는 전력을 ESS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 예, 불을 지폈던 우리 제레미 콱님께서 또 $2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침에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 분위기도 안 좋고 네. 누가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악플을 달았나 봐. 난 보지도 못했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인사이트 얘기하시다가 끝날 네. 때 근데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찾아오라고. 오늘 퍼니유의 날이었군요. 맞다이로 네. 들어오라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우리끼리도 막 싸우고 시청자끼리도 싸우고. 팬던팀이랑 콱님이랑 싸우고 네. 그래서 이분이 내일은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나는데 삼전은
약보합권에서 끝날 것 같다. 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의 날이긴 한가 봐요. 다들 이렇게 한 그렇죠. 건지. 그래도 제레미 형님 네. 우리가 재밌긴 한가 보네. 계속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아침에 오셔서 쌓아주시면 되니까요. 계속 들어와 아침에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좋은 게 많이 나왔네. 오늘요? 그럼 사실은 그 정도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초치지 않을만 되면 내일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오. 좋은 게 나온 게 이제 아까 저 현대차 그 엄청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규모의 그 주주 환원 정책 그거 있었고 엄청난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5배, 10배 음. 시장에서 현재. 기대하는 거에 5배, 10배. 예측이에요, 예측. 아, 일부에서 발표가 아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콜들이 돌았던 것 같아서 그게 네. 컸던 것 같고요. 그게 안 나왔던 거 기사가 안 나오지 당연히. 예, 그거 나와서 주가가 9% 오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뭐죠? 기업 밸류업 그거 이제 아니 공매도 재개를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분위기를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분명히 했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런 뉴스가 1시 반에 나왔네요. 내가 점심 먹고 오후에 미팅 있어 못 보고 왔는데 네. 이제 좀 전에 한 30분 전에 봤거든요. 그 김재순이라는 하이닉스의 그 일드 담당하는 수율 담당. 수율 담당하시는 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번역을 하면은 HBM3E 그 생산 수율을 70%. 목표치인 80%에 거의 도달했다. 음. 라고 아예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것이 컸습니다. 게임 끝인가? 그렇죠. 삼성전자 누르라는 거지. 예. 어저께 뭐 삼성전자 수장 바꿨다 했잖아요. 네. 그걸 눌러버렸지. 우리는 벌써 수율 80% 왔는데 목표치 이런 식으로 파이낸셜 타임즈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마 오전부터 조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오후 되면서 퍼지면서 그러면 누가 같이 가요? 수율 좋으면 한미.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중간에 한미가 잠깐 약간 흔들렸거든. 약간 근데 삼성도 하이닉스는 안 흔들리고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텄다. 근데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보노님은 시황할 때 뭐 해요? 할 게 없죠. 아니 현대차 얘기 안 했잖아. 현대차 뉴스 가져왔다 그랬는데. 아니 거기 뉴스에는 이게 안 나왔을 거야. 지금 그렇게는 안 나왔을 거라고. 있어요. 왜 없어? 기사로 다 나왔는데. 기사 나왔다고? 아, 그럼요. 10조가? 아니. 그 증권사에서 얘기한 게 기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하이닉스 요 80% 일드도 1시 반에 나온 뉴스니까 임팩트를 아주 크게 줬다라고 오케이. 볼 수 와우.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팩트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사이트를 조금 더 녹여서 네. 연속성 있을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본인 그게 두 궁금하니까요. 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하락 섹터는 오늘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뭐가 금융주들 조금 일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실리콘투, 뭐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빠진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일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도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좀 좋지 않았고, 최근에 관세로 해서 이런 뭐 메탈 쪽 굉장히 강했는데 네. 오늘 좀 일부 차익이 나타났고요. 유가랑 뭐 AI 소프트웨어 좀 최근에 핫했던 종목군들이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거의 다 수급 들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쪽에 수급이 또 쏠리니까 나머지 쪽 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금융, 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조선. 조선 왜 떨어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조선이요? 조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저가 물량 공세 약간 요런 내용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이제 수주를 받고 뭐 이제 친환경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는 또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또 일부 쉬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HD 현대 쪽에서 이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좀 투심적인 부분이 좀 초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하기에는 뭐 산업 쪽으로의 이런 수주 기조라든지
또 국제회사기구에서 지속적인 환경주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요 운임 쪽에서도 좀 이슈 있어가지고 그 벌크선이나 이런 운임선들에 대한 네. 부품 교체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부품주들 실적 나오는 거, 또 피팅 쪽에서도 이런 수출에 대한 기조들 좋아지는 것들, 그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또 길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은 그냥 기술적인 눌림의 흐름. 쉬어가는 거다. 쉬어가는 흐름. 그 저기 자동차 가고 자동차? 하이닉스 가고 딴 데 하이닉스? 가려니까 뺄 수 있는 게 좀 오른 거 뺀 그렇죠. 거 아닌가? 어. 아까 말씀드린 자금은 그런 거 말고 한정적이니까. 특별한 뉴스 없는데요. 얘기 기업 특별한 뉴스가 하다 보니까, 없어요. 리포트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한 섹터는 저런 애들이 있었고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요 이제 라이다 또 부분으로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이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근데 저는 뭐 이것 때문에라기보단 테슬라가 일단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거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그런 수급을 좀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 움직이니까 이제 그쪽이 또 저탄소 쪽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서도 저탈탄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특히나 유럽 쪽이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포집 기술, 요 이제 블루 수소 쪽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레이 수소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린 수소가 제일 비싸고 좀 좋은 거고, 이 순서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이제 포집을 해서 합치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 수출한다라는 게 또 나오면서 좀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가의 이런 전망이나 이런 흔들이 좋다라고 나온 종목군들 좀 좋았고요. 뭐 그러니까 LS 에코에너지, 이녹스 첨단소재 이런 애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성장성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 있었고,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네. 거고, 그다음에 MS 원전 큐라클. 큐라클인데 네, 죄송합니다. 워낙 바빠져. 큐라클 하한가. 네. 급이 안 돼서 화났다고 지금. 많이 근데 저 화났네요. 회사 이름은 잘못 줬어. 너무 발음하기 어려워. 큐라클. 그러니까 실수로 오타를 유발하는 회사. 너무 오타를 유발하는 회사. 회사 간단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름 제일 헷갈리는 거 엔비디아. 사실 이런 처음 거. 딱 봤을 때는 엔비디아. NVIDIA 이게 그러네. 조금 이상하기는 그치. 하죠. 엔비디아. 영어 문법으로도 안 맞고. 큐라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큐라클하고 그 뒤에 밑에는 뭐였죠? 부강약품. 부광약품 오늘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고쳐놨죠? 모처럼 요즘에 오타 잘 안 냈는데, 또 이제 어쨌든 부강약품 근데 이제 괜찮아요. 유럽 임상 실패에 또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 뭐 코스맥스나 이런 것도 신고가 찍었었고, 네. 빙그레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빙그레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더워지니까 그런가? 와, 음식료가 진짜 세긴 세다라는 것들을 좀 빙그레가 느끼는 뭐가 하루였다. 맛있었는데 빙그레? 생각이 안 나네요. 다 맛있어 빙그레. 빙그레 다 맛있어요? 그럼 빙그레 빵빠레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지. 그거 아이스크림. 빙그레 아이스크림? 그잘 안 팔렸나 보다. 기억도 안 나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가 있어? 뭐가 되게 맛있어? 옛날 건데. 아 비비빅 뭐 이런 거예요? 바밤바? 밥한바. 메로나? 메로나 이거 투게더. 투게더. 투게더가 언제적 제일- 투게더. 언제적 투게더예요? 이것도 요즘 엄청 투게더. 비싸지 않아요? 투게더는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부자들만 먹었어요. 그래요? 2,000원, 3,000원 했어요. 투게더 먹고 자랐어요? 투게더 야. 맛있죠. 투게 먹고 자랄 나이는 아닌데. 나는 내 친구들 엑설런트, 투게더. 엑설런트. 엑설런트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진짜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거 비쌌죠. 먹고 싶었는데. 투게더도 비쌌어요. 근데 해외 거 많이 들어오면서 다 하겐다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아, 맞네. 이렇게 싸졌지. 그렇죠. 투게더 별로 안 먹지 많이들. 나 맞아. 애기 때는 엑설런트가 진짜 비쌌어. 되게 먹고 싶었어. 나 애기 때는 그래서 색소랑 그거 넣어가지고 만들었어? 물엿 같은 거 넣어서 얼려 먹었어. 아. 이 플라스틱에다가. 샤베트처럼. 아, 진짜요? 에이. 2주에 한 번씩 물 믿을 뜨는 수가 아저씨 오고 없어. 그랬었어. 아. 진짜. 호주에도 그런 아저씨가 외국 와요? 호주 말고. 아니 호주에도 그런 아저씨가 와요? 애기 때. 애기 때 엄마가 잘 안 해주면은. 그랬었죠. 여러분 뭐 먹고 자라셨는지. 그래서 빙그레 급등했었다고. 네. 네.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유명해요. 실적이 좋다고 뭐 나왔네. 오늘 코멘트가. 실적이 좋다. 다들 좋아하시는 게 많네요. 메로나 좋아하시고. 메로나, 메로나 바나나 우유, 투게더. 그래서 빙그레가 올랐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근데 이런 거 실적이 따라가도 언서프라이즈 될까요? 나왔어. 음식료요? 네. 음식료
뭐 한바탕 상방에 이렇게 훑고 간 느낌? 상방이 없다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좀 신규 진입하시기엔 좀 조금 늦었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쉽지는 않다. 빙그레는 92,700원 오늘 6% 올랐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다 그래서 올라. 근데 유튜브에 뭔가 오류가 좀 있나 보네. 잘 안 되나요? 네, 오늘 동접도 그렇고. 내일 엔비디아 오류가. 때문에 그런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자, 저희 특징주 받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뉴스는 이제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쪽에서 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역 제재 보복 검토하는 부분에서 이슈 하나, 그 다음에 인도 IPO 관련된 이슈 하나,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주주 환원 정책 하나, 그리고 오늘 또 떠오른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은 그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봉상 추세선 그어보셔도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실적도 좋죠.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세 부분이랑 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 요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관세 보복을 또 강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일단 중국의 4배 정도 또 관세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중국도 반발을 할 거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나라 또 자동차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인 거고, 그다음 이베스 증권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번 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돼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가 좀 핵심인데, 이 도요타가 요번에 이제 배당금이나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거든요. 거의 40% 정도에 육박하는 흐름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도 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일부 좀 시선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아침부터 우리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이슈죠. 이제 북미 쪽에 수소 전기차 관련된 이벤트 에서 물류 운송 밸류 체인을 확장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ACT 엑스포에서 내용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의 AI 이슈도 있고, 지금 북미 수소 전기차 요거 현대차 같이 묶여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저기 인도네시아 장관 만나가지고 아침에 네. 또 얘기했었죠. 네, 얘기했죠. 수소 현대 수소 잘한다.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저 그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다. 요거는 조금 안 좋은 거는, 원래 이거가 그 CEO 인베스터 데이 그게 이제 6월 중순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주환원책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기대감이었는데, 여기 6월 중순에서 8월로 미뤄졌죠. 연기가 돼가지고 요것들이 조금 그래서 기대를 안 했던 거지. 그렇죠. 미뤄졌기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의 뭐 5배, 10배라는 것도 누구는 10배다 그러는 것도 외국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하우스도 일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그 뭐죠? 그 관세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네.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을 했네요. 그게 최대 25%.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반격을 표명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현대차한테, 우리가 현대차가 중국에서 별 포지셔닝이 없긴 하지만은 안 팔리죠. 원래 없어. 네, 근데 이게 이익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하여튼 그거랑 아까 지금 얘기한 그 5조 10조 얘기 나오는 그거 인도 IPO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소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수소는 수소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한 26% 올라간 주식. 네, 두산 퓨얼셀, 퓨얼셀, S 퓨얼셀, 뭐 퓨얼셀 그런 것이 등등. 더 다이렉트 임팩트고, 현대차가 그것 때문에 6% 8%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현대차가 오늘 올라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일단 아구가 맞았고, 맞았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쉬어줬고, 네. 물은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좀 센 리포트가 나와서 네. 부각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외국인 1등 순매수가 제일 아마 많이 남았죠. 제일 현대차일 네. 거예요. 그럴 1등인지 2등인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구가 맞으면서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게 오반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네요. 현대자동차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삼전을 제치고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게 기사가 있었나 봐요. 네, 이런 이거- 것도 그것도 있지 있었어요.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10% 갔네 그러면. 이런 것도 그쵸?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10%. 아 하나 요 정도는 넣어도 되지 뭐 이것 때문에.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 갔다고. 아, 이것도 양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 기아 요거였다. 시총 4위로 올라서서 3년 내 최고치, 5년 내 최고치, 뭐 이런. 5년 내 주가를. 최고치로 가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우리 서울 강남에 8월에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 진짜? 네, 요 뉴스가 나왔었는데 요거에다 뭐 테슬라까지 움직이니까 자율주행이 좀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버스나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버스. 있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운전자가 없이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워서 아무도 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좀 타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서의 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오늘 자율주행 뭐 라이다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운전석에 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운전석에는 사람이 있겠죠. 없이 한다. 운전자가 아니. 레벨 4잖아. 지금 지금 기사가 다 나온 게 아닌데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운전사가 있다고요? 레벨 있겠죠. 4부터는 없죠. 지금 조종사가. 없어요. 지금 저기에 레벨 5가 없지 않아요? 그거는 레벨 5가 없지. 5는 포도 없어. 그 4도 없어요. 포도 없어. 4는 네. 없는데 이제 그 좀 막 그 5는 완전 자율주행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움직이는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4단계부터는 제가 그 1, 2, 3, 4, 5 네네. 공부했을 때는 4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자는 있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하는 거고 레벨 5는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게 5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게 중요한 게 저건 저거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법적으로 운전사가 없는 저게 되나? 지금도 자율주행 버스는 AI 버스 한다고 하면 사실 운전사는 앉아 있잖아요. 운전사가 없는 버스는 근데 아니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현대나 기아에서도 좀 늦췄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아예 그 여기 운전자가 있네요. 없이 다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 봐봐. 있네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있고 기사님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손님 타면 어서 오세요. 예, 어디까지 가세요? 이러고 딱 버튼 누리고 계속 이제 가다가 만화책 보면서 위험하면 앞에 이렇게 보고. 한 번씩. 그 싸다는 건가 그래서? 싸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사가 있고 누가 운전하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지. 음. 그게 싸거나 아니면 더 안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기사가 있으면은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님의 그러면 시간과 뭐하러 에너지도 거기 쓰이니까. 뭐하러 더 빨리 가는 것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그런 뭐하러 타냐고. 돈 돌리고. 시범이 필요하니까. 왜 더 타냐고. 왜 타냐고.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나는지 법조도 근데 바쁘니까. 자, 왜 타는지 더 빨리 안 자, 가더라고요. 왜 타는지 알려드릴게요. 택시 저녁에 진짜 앉았겠어. 정체일 때 안 잡히려 새벽에 잡으려고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운전자 앉아 있으니까 싸지도 않죠. AI니까 안전성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택시가 안 잡히니까 일단 그냥 타보는 거야. 타보는. 에라 이거라도 타고 집에 나가든지 저승이나 가든지 집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하고 일단 술 취해가지고 술 술에 얘기 많이 나오고. 술에 취하면 그러네. 그 니치 마켓이 있어요. 네. 꼭 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손님입니다. 제가 애용하겠습니다.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강남역 제가 자주 가니까 꼭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부터 도입된다. 네네네. 카카오 모빌리티랑 서울시와의 콜라보. 네. 그런 뉴스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시장도 장악하나라는 내용으로 중국이 이제 압도적인 특허가 1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미중 쪽에서 이슈가 있으니까 히토류도 사실 이슈가 되는 게 그 채굴이나 생산이나 또 그걸 가공하는 기술이 전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중국이 탄소 포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인데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게 또 이런 탈탄소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또 탄소 포집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관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생각해서 이걸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사는 오늘 네. 그 개별주가
뭐 어떻게 수출해서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수출한다라는 내용들로 뭐 특징주 기사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국이 탄소 포집 관련된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고 가셔도 나중에 뭐 이슈가 나와서 좀 판단하시기가 편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요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2일 전까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그래요? 될까요? 아, 지금 숫자가 안 바뀌어요. 연결이 안돼 있어? 4407에서. 아니요, 4407 맞아요. 아니요, 이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숫자 핸드폰으로도 계속 들어가 보는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여러분 4시 반에 뭐 있어요? 4시 4시에 반에? 뭐 있나? 아니면 다들 두 대를 켜놓다가 한 대를 끄셨나? 끄셨나? 한꺼번에? 근데 실사용자. 응. 갑자기 반토막 반토막이 왜? 그러니까. 나 미니진 이후로 요거 트라우마 있어요. 그래서 4시에 뭐 나랑 같이 진행한다고 뭐 어디 뭐 월드컵 뭐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 뭐 연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뭐 얘기한다거나 보통 이런 거 아니면 4시 전후는 보통 없지. 그러니까요. 예. 점심에 하거나 오전에 하거나 보통 저 미니지 씨한테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저희 여기에 되게 일일비하는 출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목숨 거는. 여기에는 완전 일일비하죠. 우리 PD님이 날이 좋아서 아, 날이. 점점점. 놀기 좋아서. 놀기 그럼에도 좋아서. 불구하고 4,000부는 이거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 이슈가 여러분의 있거나. 삶에 오류가 아니. 그런 얘기인가요?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뉴스 아니면 더 있을까요? 네, 한마디 남았습니다. 한마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현대차가 멱살 잡고 캐리했던 그리고 하이닉스가 수율을 잡았다라고 네. 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52주 신고가를 썼던. 요런 시장 나머지 종목들은 또 재미없었던 것들도 있었고 그 주요 섹터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아갔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됐지? 하장원 본부장님부터 네. 무료지만 유료 같은 퀄리티로 유료 같은 퀄리티로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이쁩니다. 딱 보시면 딱 나옵니다. 봅시다. 위아래 아. 위아래. 어머, 귀엽네요. 잠깐만요. 강영욱 씨 입장 표명. 그러니까 저 아 있어요? 찾아본데 아, 근데 없어요. 아니 뭐야 왜 낚아? 낚았어. 그렇네요. 네. 있어요? 없어요. 일단 오늘의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일일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오, 귀엽네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나 시장에 오전장부터 좀 화나신 분들도 많았고 제가 오전에 화를 냈다고 하시는데 저 오전에 화 안 냈어요. 화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낸 거고요. 네.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이 변동폭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굉장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는 쪽에서의 이런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끼시기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롤코를 탈까라는 부분이고 지금 얘가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안 했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내려가는 느낌인데? 아니죠. 딱 이게 착착착착착 올라가서 내려가기 직전에 이제 신나가지고 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나질지 아니면 내려가서 공포를 느낄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두 명은 죽는 건가요? 한 명만 살고 안전바가 한 명만 있어. 안전바가 없어요. 안전바가 이거 없어? 예리하시네요. 한 명만 있네. 두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 내일장이다. 나도 맞지. 확률이 확률은 33%. 30%네. 야, 셋이 놀다가 둘이 죽는 극장.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와, 네. 뒤에 쿠키런도 있어. 그렇죠. 쿠키도 있으니까 맛있다. 셋이 같이 하다가 둘이 죽어도 모르는 재밌는 극장. 많은 의미를 담고 꿀맛이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의 나 한마디. 못 찾아보고 있었는 줄 알아? 강영호. 강영욱의 김호중 찾아보고 있었어. 아무도 안 하나요, 오늘- 라이브? 아니, 근데 우리 이슈가 많아서 우리 방송의 성격이랑 강영욱 씨나 민희진 씨나 김호중 다른데. 씨나 무슨 의미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고. 아니면 그 엔터 산업의 변화로 이제 주식이 좀 어떻게 흔들릴까 보실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되게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의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는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애매해서 뭐 오늘의 장의 특징을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 그림은 원래 좀 풍부한 풍요로운 어떤 그런 걸 가져왔는데 지금 그런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의 한마디는 스킵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마디는 스킵.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아까 수율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네. 솔직히 되게 중요한 뉴스잖아요. 오늘 기사에 하이닉스의 모멘텀이었고. 네, 나온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젠 그 김재순이라는 네. 그 하이닉스의 뭐 수율 담당하시는 헤드라고 하는데 네. HBM이겠죠. 그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얘기하기를 HBM3E를 생산을 빨리 하는 거 시간을 50% 단축했고 이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수율을 목표로 한 게 80%였는데 거의 도달했다. 이것이 아마 점심 먹고 이후에 아마 돈 것 같아요. 그리고 HBM4도 1년 땡겨서 TSMC랑 해서. 그거는 원래 그 전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안 그래도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묘해서 약간의 언론 플레이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왜냐하면 MMO식이 지금 주고받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하이닉스한테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고 한미 반도체도 뭐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요, 내일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조금 미스 나더라도, 아니 미스가 아니고 원래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게가 안 나오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의 무슨 그 패키징 그 캐파가 금방 못 따라와서 그런 거에 불과하다 하면은 사실은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우리 이 서플라이 체인의 장비 업체들은 임팩트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흔들려서 빠지면 사실 줍줍할 기회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하이닉스가 이제 수율이 올라가고 그게 만약 사실이고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면 만들면 계속 자신 있게, 그리고 그렇죠. 혹시 삼성전자가 계속 조금 늘어지면은 하이닉스가 캐파를 더 늘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 작년까지 근데 올 연말 됐을 때 캐파의 그 플랜을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높게 올라가게 됐어요. 약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연말에 삼성 하이닉스보다 약간 높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다 된다고 가정해서 지금 캐파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 수율도 좋은데 많이 나오는데 과감하게 내년도 플랜을 더 업할 수도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수요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하면은 한미 반도체는 생각보다 더 빨리 목표 주가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더 낮게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될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 수율 요거 얘기는 저한테는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저는 서프라이즈. 일단은 3E까지는 하이닉스의 압승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압승. 저기 8단까지는 그렇고. 질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반도체 생산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12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8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8단. 반도체 생산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하이닉스가 3E에서 압승을 거뒀으면, 네. 그리고 수율이 진짜 본인들의 주장대로 80% 정도 나온다고 친다면, 주장에는 그렇게 커멘트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네. 이거는 파이낸셜 근데 우리가 뭐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 만약에 그렇지. 그분 네. 주장이 맞다고 네. 친다면 네. 4로 넘어갔을 때는 네. 처음부터 자 그래 4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니까 네. 제대로 붙어보자 하고 다른 게임이 되나요? 아니면 얘네가 더 유리한 입장인 거예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유리하죠. 4도? 왜냐면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만약 구조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소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면은 다를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도처럼 삼성전자가 3까지 힘들었는데 4에서 뭔가 재료라든지 아니면 공정을 바꿔가고 장비도 바꾸고, 네. 여기서 장비라 하면은 기존의 장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한미반도체 삼미반도체 걸 사용한다든지, 네. 하여튼 그렇게 바꾸면은 얘기되지 않는 것들이 바꾸면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HBM3에서 주전갭 HBM4에서 잘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달리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100명, 여기 100명인데 네. 처음부터 인재하고 사람들의 경력이 다른 사람들을 어차피 HBM3까지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보다는 4에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승부보자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게 벌써 한 6개월 이상 갔다. 그러면 6개월 더 지난 1년 뒤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갔을 때 HBM4가 HBM3하고는 다를 수도 있죠. 사람을 달리 배치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장비라든지 소재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게 가정의 가정이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쉽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생각했는데 그거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내준 게 지난 새내 분기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네. 투표해봐도 될 것 같고, 기대감이 실망 크다. 1번. 요번이 끝물일 것 같다, 혹은 기대 이상으로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접자 적다 그러니까 네. 나 2대 켰다 칭찬 바람. 근데 아이디가 게으른 농부. 게으르신데. 근데 게으르신데 2대 켰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님께서 네. 3% 클로징벨 너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심? 이렇게 해서. 그렇네. 우리가 그럽니다. 재미없어서 안 그러네. 들어오시는 건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안일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만하지 않고 리포트로 바로 갑니다. 가쁜 리포트 갑니다. 네. 사실은 아침에는 워낙 다른 이슈가 있어서 이건 네.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금호 타이어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어디 그 리포트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11,000원 목표 주가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에게요 그 전기차용 그 타이어 있잖아요. 요거 얘네가 만든 게 이제 3월달에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이노비라고 있거든. 이노비. 그러니까 이노비? 아마 일렉트릭 할 때 E하고 네. 이노베이션 할 때 이노베이션 합친 것 같은데 이노비. 이게 3월달에 나왔는데 그거가 잘 돼서 뭐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기타 등등 수주가 가속화될 것으로 같다 이런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금호 타이어가 밸류가 싸더라고 보니까 ROE가 한 19% 20% 낮게 잡은 데도 18% 좋게 20% 많은데 PBR이 지금 1.4배밖에 안 돼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 근데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는 모멘텀은 맞는 것 같아요. 오호. 물론 장기적으로 뭐 6개월, 9개월 뒤는 잘 모르겠어요. 상반기가 워낙 좋아서 하반기는 약간 내려갈 수도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뭐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그 리포트가 저는 공감이 돼서 네. 아침 말씀 못 드렸네. 아깝게. 이 정도 있었다. 뭐 다른 리포트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네. 실적 언제 나오죠? 내일 네, 아침에 나오겠죠. 아침? 새벽에. 새벽? 우리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네, 새벽에. 애프터마켓이죠? 애프터마켓. 그러면 한 6시쯤? 5, 6시쯤? 오케이, 알겠습니다. 펜던트 형님이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칭찬줘 말씀하셔서 두 개로 보신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엔비디아 실적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7대3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더 크네요. 기대한다가 72%, 기대 안 한다가 2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에 대한 아직도 이런 모멘텀, 재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네.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내일 주가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암살자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크면 인생이 고달퍼 하시는데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7,000명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안 들어오시니까 약간 마음이 고달파. 네, 그런 게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걸로 가죠. 어제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저희 다시 보기에 저도 궁금하고 네. 민트도 궁금하고 맞아요. 좀 유의미한 댓글이 달려가지고 오늘의 그거랑 뭐 콸콸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책이랑 또 그런 회사 내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한번 콸콸콸 다뤄보려고 하는데 가볼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은 질문이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미반도체 임원의 주식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내부자 거래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압권에서 내부자 거래 불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한미 임원은 주식을 매수할 때 사는 이유를 명시를 했나요? 아니면 정보는 없지만 돈이 남아서 샀을까요?
어디까지 내부자 거래가 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앞건을 물어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저보다는 아니 전 저희 정-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한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가 한 달 뒤에 그 사겠다라고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는 한국은 없거든요. 미국은 있죠. 미국은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그렇게 공시하고 그리고 사거든요. 사전 신고 계약서 뭐 사전 이런 게 공시하는 있다면서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없는데 그걸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임박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사전에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라고 하면은 또 뭐가 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전에- 질문이 뭐예요? 사전에 질문을 공시할 더. 필요 없는데 지금 이슈가 뭐죠? 일단 긍정적으로 한미반도체 임원이 주식을 매수할 때 언급을 하셨잖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이거 잘 산 것 같다.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자 거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내 매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렇죠. 아마 그걸 거예요. 임원인지 누군지 있는데 6개월인가 매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매도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뒤에 대박 날개- 수출건이나 계약 임상 그거- 삼상이 그걸 알고 있냐 확실해. 못하냐? 네. 그거는 알 법이 없지. 누가 수사 들어가기 전에는. 어, 매번 할 때마다 그러면 너 알고 있냐? 매번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이 건수가 있어야 자꾸 들어가야지 수사가 되는 거니까 이 건이 그 건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나한테 검사 이 건은 그냥 사례이고 만약에 무슨 바이오 제약 바이오예요. 근데 삼상이 성공을 하는 게 거의 확신해. 그래서 먼저 사놨어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합법의 그러니까 그 이거는 기준 한국한청 아니고 그런 어디까지인지. 바이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번째 그렇게 했다고 의심될 만한 뭐 정황이 없잖아요. 있나요? 있으면 아마 수사 들어갔겠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요 내부자 거래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그 건수가 굉장히 미미하대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 대비해서. 왜냐면 이 내부자 정보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했다 안 했다를 법정에서 이제 검찰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한미 사이언스인가 예전에 그렇게 전에 임원들이 그 미리 팔았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무슨 실패한 거 실패한 게 발표돼가지고 주가 막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보니까 그 직전에 팔았다. 미리 그걸 팔았다. 그러니까 알고 판 거 아니냐 그렇죠,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애널리스트 관련되고 누구도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나중에 건수가 대부니까 수사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 건수는 한미반도체는 그런 그렇죠. 거랑 관계 없으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걸 입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근데 악재를 조사하지. 미리 알았는데 미리 던져놓고 나는 아웃했어. 그렇지. 엑시트 해버렸어. 누가 이런 항의해. 경우는 정확하지만 네. 요 한미는 올라가는 거를 호재를 받아서 이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이래요. 알았다 하면은 자기가 알고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뭘 방법이 알 수 있는 좀 방법이 없다. 없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뭐 베리파이했으면 그리고 뭐 매도 제한이 있나 보죠. 근데 미국은 증권거래소 자체가 증권위원회가 기소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 그래요? 기소권에 증권위원회가 직접적인 기소권이 엄청나네. 있대요. 그래서 파워가 엄청 막강해서 바로 속전속결로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 되지. 여기 거래소에서 금감원한테 보고를 하고 금감원이 검찰을 갔다가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소할지 말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증거나 해야 이런 되고.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네. 뭐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아직 합니다. 그것도 있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닌 걸로 통상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코멘트 내부자 거래. 네, 뭐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제가 법은 잘 몰라서. 네. 근데 지금 그 엑스베이스님이 172조에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찾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법령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라인에서 대주주가 사니까 이거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론들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임원이 산 것도 이슈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은 게 있는가 보다 하고 파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고점에 있을 때 판다고 뭐 먼저 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팔고 나서 이제 지분 바뀌니까 거기서 공시가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그와 똑같이 위에서 사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미국처럼 진짜 네. 그 한두 달 전에 어쨌든 뭐 사전 신고 이런 거를 제출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뒤에 팔고 왜 파는지도 명확하게 뭐 적어서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콸콸콸 사연 어디다 쓰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3프로 머니 채널 오셔서 저희 방송 클릭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민씨님께서 네. 명행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네. 암살정님께서 명조롱이가 저런 건 잘 알아 구속 같은 거 구속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속 당할까봐 제가 좀 많이 알아봅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네. 24분인데 벌써 끝내려고 그러네요. 마무리한 거예요? 6분이나 남았는데요, 그죠?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알려드린 거죠. 알려드린 중간에. 거야? 광고, 중간 광고.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네. 근데 다른 경제 채널 봐도 조금 덜 나오기는 해요. 음. 다른 때보다는. 네. 확실히 뭐 엔비디아를 기다리시는 건지 아닌지. 네. 혹은 만약에 내일도 이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러면 하고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필살기 써야겠다. 뭔데요? 삭발? 아니. 선삭발? 머리 좀 그만 돌아. 치킨하고 네. 피자 쏩니다. 명행 사비로요? 그거는 제가 한번 길을 뭐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삶도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 일단 지르고 길을 찾는 게 저의 방법입니다. 사비로 오케이. 지릅니까? 아니 그 길을 찾아보겠다고. 자꾸 그럼 쫙. 어떤 걸로 지르는데요? 치킨 피자면 돼요? 치킨 더 돼요? 아니 장도 재미 없으니까. 그래. 치킨 치킨만은 피자? 조금 아쉬웠는데 같이 치킨 오면 괜찮죠. 피자 치킨 피자. 몇 분? 50분. 아이 더 써야지. 지금 3,000분이 모자라는데. 60분? 60분? 공 하나 더 붙일까요? 600분? 600명이요? 600분? 어때요? 진짜요? 난 지르고 봐요 일단. 네. 진짜로?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면 600분한테 쏜다고요? 공 더 써도 돼요? 아니. 만수르야? 치킨값 오늘 오른 거 알죠? 오늘 올랐어요. 올랐어요? BBQ 3,000원씩. 또 올랐어요. 맞아요. 그럼 교촌 치킨 관련주 그 올라요? 이런 거? 그 교촌 HM 올랐어요, 좀 오늘? 올라가지고. 근데 근데 항상 뭐 치킨값이 올라도 저는 먹을 사람 먹고. 삼성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있다고 치면 네. 진짜 혁신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어.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600분 6,000분으로 가나요? 600분 갈게요. 진짜. 근데 진짜요? 그럼 어떻게 되면 600분한테 하는 거예요? 600분? 저는 들은 게 뭐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뭐예요? 어떻게? 몰라요. 나도 지른 거야. 언제? 누가 주는데? 치밀했네. 그럼 누가 주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서 네. 같이 한번 쥐어짜서 와볼게요. 오케이. 대신에 여러분 네. 약속해 주세요. 오늘 뭔가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내일도 만약에 이러면 진짜 네. 치킨이고 나발이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반성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내일 오늘 오신 분은 내일 꼭 와주시는 걸로 약속을 네. 하고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나 어쨌든 같이 치킨하고 뭐 피자 피자. 해가지고 파티하는 걸로 와. 600분 될까? 여론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야 600분인데 좀 더 써라는 뭐야? 형 거덜내려고 나를 어떻게 거덜내려? 사람 없을 때 지금 줘라 이런 거 사람 있거든요. 없을 네, 똑똑해. 역시 똑똑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똑똑합니다. 확률을 따집니다. 선반영하듯이 네. 선 먹고. 오케이. 600분. 600명에도 600명에도 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근데 6,000분 대부분 6,000, 7,000분 들어오시니까 그중에 10% 와, 10% 많다. 정도면은- 10명 중에 한 와, 분은 진짜 많은데요? 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600분. 그리고 뭐 공무원 많은 걸 시험보다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 켜 놔주시면 됩니다. 그거 어려워. 그게 어려워. 3시 반에. 네. 내일 오프닝 벨하고 클로징 벨은 제가 요거는 질러놓고 방법을 찾아서 올 테니까 네. 꼭 내일 하고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죠? 어? 만들어서. 아, 진짜. 피자 324번 손님 아니 근데 제가 말았어. 얘기를 했는데 언제 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 600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드릴게요. 난 또 한 연말쯤에 주는 줄 알았어. 아이 저 그렇게 아치 스타일 아닙니다. 와. 그래서 혹시 계신 분들은 3프로 머니 채널에 오셔가지고 네.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 네. 사연 좀 써주세요. 사연은 저희가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와, 근데 명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으신 게 네. 이문희님이 명행 결혼 포기해? 왜 이렇게 돈을 써? 결혼은 카카오와 함께 날아갔으니까 그거는 네, 네. 아픈 마음으로. 장난 아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저희가 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네. 같이 네. 좀 분석을 해서 올 테니까요. 오프닝 벨에서 진짜 여기보다 김정일 본부장님보다 엔비디아 실적 잘 해석하시는 분 잘 없을 겁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아저씨의 엔비디아 실적 네. 오프닝 벨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징 벨도 저희가 와서 같이 600분에 대한 그 치킨 피자에 대한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600명에 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기기를 많이 켜놓을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그건 그렇지. 맞네. 네. 그렇네. 이 맞네, 확률이 100대 1이 너무 아니고 100대 1이 아니고 어. 10대 1, 20대 1일 때는 확률이 확 올라가죠. 맞네. 갑자기 더블 올라가죠. 자본시장에는 뭐 피고 눈물이 역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3프로 머니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